네, 저희가 앞에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때문에 생기는 뭐 포커싱 문제, 아웃포커싱 문제,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 때 생기는 효과 혹은 현상, 그리고 빨라질 때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도에 대한 얘기. 제가 적정 노출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제일 마지막 거인 감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요. 감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필름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은 이 필름들은 아마 과거에도 많이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만한 그런 필름들입니다. 그런 필름들인데 저희 35mm 필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필름들인데 뭐 35mm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 100단위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요것들이 사실은 감도를 뜻하는 거. 이 감도를 또 감도라고 쓰기도 하고 ISO라고 쓰기도 하고 AS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제일 최근에는 감도는 ISO인 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감도라고 한국말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에 대해서 필름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또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빛에도 밝게 보인다. 여기 있는 감도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이 밝게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필름면을 만약에 우리가 확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맨질맨질한 필름은 이렇게 굴곡이 없이 딱 이렇게 맨질맨질한 편일 텐데, 필름이 감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거친 사포면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울퉁불퉁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칠어진 부분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모습일 텐데,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같은 단위 면적 안에 이 선을 우리가 쭉 이렇게 늘린다고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거친 면이 실제로 빛을 닿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감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도의 컨셉이어가지고 사실 처음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왔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써보기 전에 필름 카메라만 사용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감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마구 올려서 촬영하고 마구 내려서 촬영해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아주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로 할 때 문제가 전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이렇게 필름면이 거칠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얘기냐면요, 요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필름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입자가 생기게 돼가지고 좀 더 거친, 마치 사포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거친 면을 내게 되는 거. 사실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필름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선회도가 확 살지 못하고 면이, 그러니까 이 색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감도의 필름을 사용해서 아주 적은 빛이 있는 곳에서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입자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 입자들을 원치 않게 되면은 주변 자체의 환경의 색깔을 조명을 높여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조명을 더 밝게 만든다든지, 인공적으로 조명을 더 대수를 늘려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상황 자체에서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밝은 낮에 실외로 나와서 촬영한다든지 어쨌든 그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빛을 주어줘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감도가 디지털로 오면서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기는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네, 여기서 보이는 네, 저희 노이즈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자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노트북으로 오랫동안 작업하시면 우리 노트북이 따끈따끈해지는 거 되게 많이 느끼시죠? 근데 모든 전자제품은요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발열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제틱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발열을 적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없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발열 문제 때문에 발열이 순간 심해진 적은 빛의 양을 가지고 밝은 사진을 만들려고 센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생겨서 이렇게 뭐랄까 고운 어떤 이미지들을 내지 못하고 선회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거친 이미지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 아니 나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도를 높일 때도 마냥 감도를 높여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네, 사진이 밝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감도가 지금 동일하게 f8에서 8분의 1초를 동일한 셔터 스피드와 동일한 조리개 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네, 감도만 쭉쭉쭉쭉 올렸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이 밝아지는 거. 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리개에서 혹은 셔터 스피드에서 얘기했던 밝기 조절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있고 여기에 있는 감도에 있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면은 네, 입자가 생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표의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은 뭐 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잘 이런저런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랑 감도에 대한 문제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뒤에 있는 배경과 앞에 있는 사람 사이가 네,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리개가 많이 닫히면 닫힐수록 많은 것들이 인포커스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사람이 이렇게 네, 많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동선을 갖는다는 거 하고 또 다른 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완전히 정지 상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감도에서도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가 거칠어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가 고와진다 라는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지털에서는 사실 그 필름에서는 감도가 ISO가 50, 뭐 25인 어떤 그런 아주 저감도 필름들이 있고 선회도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아주 쨍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그 필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선회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필름에서는.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최상의 감도를 내기 위해서 아니 최상의 감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범위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ISO 100일 때 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00보다 내려왔을 때는 사실 옵티컬하게 광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감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토샵처럼 뭔가 이렇게 후보정을 카메라 안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0 이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제일 베스트가 200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니콘의 카메라들은 감도 200에서 시작하는 카메라들 종종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그냥 100으로 잘 맞춰진 상태고 현재는 감도 100일 때가 가장 최상의 화질을 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감도에 대한 얘기 자세히 조금 더 해볼게요. 뭐 감도에 대한 테스트 제가 뭐 요 인형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요 인형. 네. 네, 완전 귀여운 네, 요 인형인데 요 인형 가지고 네, 촬영을 했을 때 같은 조리개 같은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저희가 네, 계속적으로 감도를 올려갖고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죠. 같은 셔터 스피드는 아니죠.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같이 올려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감도가 100일 때 f 4에서 조리개 수치가 4에서 6분의 1초로 촬영되는 거, 네, 요 정도 네, 화질인데, 네, 13이면 200까지 올라가고 200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400까지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200이랑 400은 요 부분에 보시면 200이랑 400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800으로 가면 이제 200보다는 네, 이제 슬슬 네, 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1600으로 가면 네,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3200으로 가면 네, 이제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12800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100일 때랑 12800일 때 지금 샀으면 요 부분을 지금 잘라가지고 확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일 때랑 12800일 때 입자 차이는 요 정도까지 나고 있다는 거 확인들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넘버 636이라고 보이는 게 사실 여기서는 거의 읽을 수가 없는 상태, 요 무늬도 무슨 무늬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입자가 무너지는 것들이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감도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항상 최상의 화질이 최고의 사진이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혹은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흔들린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네, 항상 그 최상의 화질이 최고의 사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컨셉으로 사진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사이드 이펙트를 얼마나 잘 그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더 퀄리티 있게 혹은 더 퀄리티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적정 노출에 대한 세 가지 팩터, 지금 노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에서 밝기를 만드는 요게요, 거의 사진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어떤 계산을 내 머릿속에 담고 촬영을 하느냐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